안녕하십니까, 덕홍맨입니다. 한 권으로 합격까지 타워 크레인 운전 기능사 필기시험 강좌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먼저 인트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타워 크레인 운전 기능사 필기 제1강입니다. 먼저 학습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험은 문제은행식 출제입니다. 문제은행식 출제라는 것은 5배수 내지 6배수의 문제를 미리 만들어 놓고 은행 추첨식으로 뽑아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같은 기출문제가 계속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마다 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뽑아놓은 문제를 가지고 계속 돌려가면서 내기 때문에 같은 문제가 계속 나온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새로 만든 문제 풀어서는 안 됩니다. 기출 문제를 가지고 계속 돌려서 풀어주면 거의 눈에 익게 됩니다. 두 번째로 문제 풀이 과정에서 모든 기본 이론 등을 충분히 학습할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기본 이론이다 이렇게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기본 이론 등은 충분히 학습하게 됩니다. 최단 기간 내 합격을 목표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빠르신 분들은 3일 정도, 좀 보통이면 한 7일 정도, 하루에 한 7, 8시간 쭉 본다고 생각하면 3일 정도면 합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분량으로 뽑아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아시겠지만 타워 크레인은 중장비 직업 중에서 가장 보수가 높습니다. 어느 정도 높냐? 보통 주 52시간 일하는 그런 정도라면은 조금 경력 있는 분들이 한 7, 800 받죠. 연봉으로 1억 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든 5, 600 정도는 충분히 버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장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보수가 높다.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그만한 어떤 투자를 하신다 그렇게 보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타워 크레인의 구조부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 우선 정답부터 찍어 드리면요. 네, 2번이 정답이죠. 한번 보고 그림을 보겠습니다. 타워 마스트라는 거, 요 기둥처럼 생긴 거 이거죠. 크게 보면 이겁니다. 이렇게 되고 여기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마스트가 있고 여기 이렇게 이제 지부가 있는데 여기는 균형추가 달려 있어요. 여기 이제 쇳덩어리 같은 걸 넣고 여기서 무게를 달면 이 맞추기 위해서 이게 균형추. 그래서 이 지부는 둘입니다. 하나는 메인 지부고 하나는 카운터 지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만이라도 보겠습니다. 타워 마스트는 타워 크레인을 지지해주는 기둥이다. 그런데 한 부재의 높이는 3 내지 5m. 이 마스트를 볼트로 연결시켜가면서 설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지금 맞는 부분입니다. 메인 지부 선해축을 중심으로 한 외팔부 형태의 구조물로서 지부의 길이에 따라 권상하중이 결정되며 상부에 권상장치와 균형추가 설치된다. 이 부분이 틀렸죠. 어디가 틀렸습니까? 메인 지부에 균형추가 설치된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균형추는 어디입니까? 카운터 지부에 설치됩니다. 다음 트롤리 T형 타워 크레인의 메인 지부를 따라 이동하며 권상 작업을 위한 선의 반경을 결정하는 행행장치이다. 맞는 표현입니다. 훅블록 트롤리에서 내려진 와이어 로프에 매달려 화물에 매달기에 필요한 일반적인 매달기 기구이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림을 한번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잘렸네요. 이게 타워 마스트입니다.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이렇게 한 부재는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연결해 가면서 볼트로 조여가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타워 마스트는 요 기둥으로 생긴 부분,
요 부분을 타워 마스트라고 합니다. 다음에 지금 보이는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 요 부분이 뭐냐면 지부인데 메인 지부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지부인데 균형추 지부 또는 카운터 지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카운터 지부, 여기를 메인 지부. 이 지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트롤리라고 합니다. 트롤리. 트롤리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땅에서라든가 여기에서 이제 물건을 거는 후크. 그래서 이 후크는 갈고리 부분과 훅 블록과 그다음에 와이어 로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전실은 여기에 있죠. 여기에서 어떤 경우는 밑에서 리모컨으로 작동하기도 하고 또 이제 건물에 올라가면 실제로 운전자가 여기에 탑승해 가지고 조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롤리 장치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트롤리 장치가. 그래서 주행 모터가 여기에 달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기어가 있고. 그래서 이것까지 이렇게 달고 다니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한번 보시고 이제 다시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이스트는 이렇게 되어 있다. 권상 모터가 되어 있고 주요 구성 부분 한번 쭉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운전실 내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한번 그냥 눈도장 찍어 두시고요. 자, 여기서 문제는 이겁니다. 타워 크레인의 구조부입니다. 그래서 타워 마스트, 아까 보았던 요 기둥 부분, 그 다음에 메인 지부, 이쪽에 길게 되어 있던 거, 그 다음에 트롤리, 여기를 따라서 왔다 갔다 하던 거, 트롤리, 훅블록, 여기서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갈고리 있던 요 훅블록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타워 마스트, 다시 보면 타워 크레인을 지지해주는 기둥 몸체 역할을 하는 구조물로서 한 부재의 이 조각은 3 내지 5m다. 그러니까 이것을 연결해 가면서 볼트로 조여가면서 올라가는 거죠. 메인 지부에는 여기까지는 들어가죠. 권상장치. 그러나 균형추가 설치된 것은 메인 지부가 아니라 뭐다? 카운터 지부이다. 트롤리, 훅블록. 문제 2번입니다. 타워 크레인 구조 부분 계산에 사용하는 하중의 종류가 아닌 것은 답부터 찍으면 파단 하중이 아닙니다. 그럼 굽힘 하중, 좌굴 하중, 풍 하중은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굽힘 하중은 지부가 휘게 만드는 하중입니다. 이 기둥이 있죠. 그럼 여기가 메인 지부죠. 그리고 여기가 카운터 지부입니다. 여기에 이제 무거운 쇳덩어리 등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물건을 들어 올리는데 너무 힘이 많이 들어서 이게 휘어질 정도다. 요게 굽힘 하중입니다. 지부가 휘게 만드는 무게. 이게 굽힘 하중이고, 좌굴 하중은 뭐냐?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 기둥 자체가 휘어버려. 이쪽으로 휘어버려. 요 기둥이 앞쪽으로 휘게 만드는 하중. 여기는 좌굴 하중. 여기는 굽힘, 여기는 좌굴입니다. 네, 풍 하중. 바람이 너무 세다든가 이러면은 자동으로 멈춤 장치로 스탑이 되게 돼 있죠. 타워 크레인이 흔들리는 정도가 풍 하중입니다. 그다음에 파단 하중은 여기에 들어가는 하중은 아니죠. 재료가 끊어질 정도. 훅을 걸었는데 이렇게 와이어가 내려가잖아요. 여기 훅을 걸었는데 이게 끊어질 정도. 이것은 주요 구조 부분의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보조 부분인 이런 와이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재료가 끊어지는 거, 이런 걸 가리켜서 파단 하중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파단 하중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타워 크레인의 주요 구조부가 아닌 것은 정답부터 찍겠습니다. 네, 레일의 정지기구가 주요 구조부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다 주요 구조부입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있는 것은 레일식인데 이 레일식에서 스탑기구, 즉 정지기구라는 건 이 바퀴에 정지하는 정도예요. 이건 보조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구조부라는 건 이런 게 주요 구조부예요. 메인 지부, 카운터 지부, 그 다음에 마스트, 이런 부분이 주요 부분인 겁니다. 카운터 지부, 메인 지부, 다운 마스트, 뭐 주행 장치까지도 이 부분에서는 주요 구조부가 될 수 있겠죠. 지금 여기서 브레이크 거는 것 정도는 주요 구조부라고 하지 않고 보조부라고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호장치, 그런데 이 방호장치도 주요 구조부에 들어갑니다. 과권 방지장치, 과부하 방지장치, 권과 방지장치, 이런 것들을 한번 다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트롤리 리미트 스위치, 이 트롤리가 이 메인 지부를 따라서 쭉 갔다 왔다 하잖아요. 근데 요 끝에 가갖고는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자동 정지 상태를 만들어 놓은 게 트롤리 리미트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과부하라든가 이런 걸 방지하는 거, 이걸 가리켜서 방호 장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선해 제한 장치, 풍속계, 이런 건 다 방호 장치에 속하는 것으로 주요 구조부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타워 크레인의 주요 구조부가 아닌 것은, 그 다음에 특정 형식 보조 장치로서 레일의 정지기구, 바퀴 멈추는 것 정도는 주요 구조부라고 할 수 없다. 이런 거는 다 주요 구조부에 들어갑니다. 4번입니다. 지름이 2m, 높이가 4m인 원기둥 모양의 목재를 크레인으로 운반하고자 할 때 목재 무게는 약 몇 킬로그램 F, 몇 킬로그램 포스인가? 단 목재의 1세제곱당 무게는 150kg F, 150kg 포스로 간주한다. 여기서 다 주어졌죠. 우선 부피는 뭡니까? 파이 R 제곱 H죠. 파이는 3.14, R은 반지름이니까 지름이 2m니까 반지름은 1이고 1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가 얼마입니까? 4m. 네, 그러면 3.14에다가 4를 곱하면 뭐가 나옵니까? 부피가 나오죠. 근데 이 부피는 세제곱당 무게가 150kg 포스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이 부피를 뭘로 곱합니까? 150kg 포스 F로 곱해 주는 거죠. 그러면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구해 보십시오. 3.14 곱하기 1제곱, 1제곱은 1이니까 3.14 곱하기 4 곱하기 150 하면은 아마 1884인가요? 그렇게 하면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우선 최적을 구하는 V는 최적이죠. 부피는 파이 R 제곱 H다. R은 반지름이니까, 여기서는 지름이니까 반지름은 1이다. 파이는 3.14다.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들어가셔도 되고 그 컴퓨터 내에 전자계산기가 있으니까 그걸로 계산해도 됩니다. H는 높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목재의 세제곱미터당, 즉 부피당 150kg 포스로 나와 있으니까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문제 5번입니다. 타워 크레인의 주요 구동부의 작동 방법으로 맞지 않는 것은? 정답부터 찍으면요. 그렇죠. 사각지대 화물은 경사지게 끌어올린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수직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작동 전에 브레이크 등을 시험합니다. 크레인 인양 하중표에 따라 화물을 들어 올립니다. 운전석을 비울 때는 주전원을 끕니다. 1, 2, 3은 다 맞는 표현이고 4번이 틀렸습니다. 여기에 제가 그림으로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경사 인양을 하면 안 됩니다. 기울기 있게. 이런 식으로 수직 인양을 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한번 펼친 그림으로 확대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내용은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사 인양 시 비스듬하게, 즉 경사지게 들어 올리면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와이어루프가 비틀린다든가, 트롤리 지부에 축하진이 발생한다든가, 화물이 흔들림, 충돌이 일어난다든가, 크레인이 전도 위험이 있다든가. 그래서 인양 시 경사 인양은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수직 인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각지대 화물은 경사지게 끌어올린다 그러면 틀렸습니다. 수직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문제 6번입니다. 타워 크레인의 기초 및 상승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집안에 콘크리트 블록으로 고정시켜 설치하는 방법을 고정형이라고 하며 초고층 건물에 주로 사용한다.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건물 외부에 브레이크를 달아서 타워 크레인을 상승하는 방법을 매달기식 타워 기초라고 한다.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매달기식이 아니라 상승식입니다. 그 다음에 초고층 건물에도 이 고정형을 사용한 게 아니라 초고층 건물에는 뭘 사용한다? 상승식을 사용합니다. 타워 크레인의 기초는 진해력과 관계없이 반드시 파이를 시공해야 한다. 진해력이 충분히 견뎌질 수 있다면
꼭 파일을 박아야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도 틀렸습니다. 고층 건물 자체의 구조물에 지지하여 상승하는 방법을 상승식이라고 한다. 네, 맞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는 것이 뭐냐면 상승식입니다. 이 건물의 주요 구조부,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부분에 있는 가장 철근이 강하게 박힌 이 주요 구조부 쪽에다가 이러한 고정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이걸 따라서 이렇게 한 단씩 올라갑니다. 상승하는 거죠. 건물의 높이에 따라서 이렇게 상승합니다. 이 지지대는 이런 식으로 묶어매는 거죠. 그래서 타워 크레인 마스트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브레이크 지지대를 해서 코어 벽체에다가 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따라서 이제 한 단씩 올라가는 상승식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만큼 됐을 때는 이만큼 올라가면서 계속 이렇게 상승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타워 크레인이고, 이 부분이 전체가 타워 크레인이죠. 요게 마스트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묶어매는 장치가 있어요. 이게 클라이밍 장치. 이게 상승 프레임입니다. 요걸 따라서 한 단계 한 단계 상승해서 올라간다. 그래서 상승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고층에는 뭐 한다? 예, 상승식으로 한다. 나머지는 정지해서 그림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 고정형은 집안이나 기초에 고정하는 고정 방식인데 초고층 건물에는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초고층 건물에는 뭘 사용한다? 클라이밍 방식 또는 상승 방식을 사용합니다. 건물 외부에 브레이크를 이용해 상승하는 방식은 매달기식이 아니라 뭐다? 상승식, 클라이밍 방식이다. 지내력, 즉 땅이 견딜 수 있는 힘이죠. 거기다 직접 올리면 된다면은 굳이 파일 시공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꼭 파일 시공을 해야 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다. 그 고층 건물 구조체를 지점으로 거기다가 이 앙카를 박으면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식을 뭐라고 그런다? 상승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4번이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문제 7번입니다. 타워 크레인은 선회 동작 중 선회 레버를 중립으로 놓아도 그 방향으로 더 선회하려는 성질인데 이를 무엇이라는가? 정답 찍으면요. 관성이죠. 이렇게 지부가 있고 여기에서 물건을 달았습니다. 이렇게 돌립니다. 그러면 중성으로 놓았습니다. 놓았다 하더라도 이 관성에 의해서 더 돌려고 하는 게 있겠죠. 브레이크로 잡아주지 않으면 돌 겁니다. 그래서 이 돌려고 하는 거, 가던 방향대로 가려고 하는 거, 이걸 가리켜서 관성이라고 하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가던 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려고 하는 거, 그걸 가리켜서 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아도 쭉 스피드 마크 그리면서 앞으로 나가죠. 그게 바로 관성의 법칙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체가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 한다. 이쪽으로 쭉 가고 있으면 계속 가려고 하는 성질, 관성입니다. 휘성은 뭡니까? 휘발되는 성질입니다. 휘발유가 가장 휘성이 큽니다. 연성은 뭡니까? 가늘게 늘어나는 성질, 철사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성질. 점성은요, 끈적끈적한 성질입니다. 문제 8번입니다. 타워 크레인의 설치 방법에 따른 분류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부터 찍는다면 천칭형이란 건 없고요. 고정형, 상승형, 주행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정형은 무엇인가? 이렇게 여기다 고정시켜 놓고 하는 요게 고정형입니다. 그 다음에 상승형은 아까 봤듯이 건물이 올라가면서 벽체에다가 틀을 고정시켜 가면서 올라가는 거, 이게 초고층에서는 상승형입니다. 그 다음에 주행형이라는 건 뭐냐? 여기에 이렇게 레일이 있죠. 이 레일을 따라서 바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동하는 겁니다. 이동하는 거 주행형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규정에 정해진 겁니다. 고정형, 상승형, 주행형입니다. 이 부분은 한번 화면을 늘려가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타워 크레인의 설치 방법에 따른 분류로 옳지 않은 것은 고정형, 상승형, 주행형은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천칭형은 규정이 없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문제 9번입니다. 타워 크레인을 사용해서 아파트나 빌딩의 거푸짐을 해체하려고 한다.
있는 상태에서 그냥 찍으면 안 됩니다. 찢어내면. 반드시 뭐예요? 먼저 해체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밖으로 빼내야죠. 그런 다음에 수직으로 들어 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작업 안전을 위해 이동식 크레인과 동시 작업한다. 고정식하고 이동식하고 둘이 작업하게 되면 어때요? 부딪히면 큰 사고가 나겠죠. 이런 건 안 됩니다. 고정식 쓸 때는 고정식만 쓰고 이동식 쓸 때는 이동식만 써야지. 작업의 편의를 위한다고 둘 다 해놓고서 고정식, 이동식을 한꺼번에 쓰게 되면 안 됩니다. 타워 크레인의 훅을 거푸집에 걸고 천천히 끌어당긴다? 아니요. 해체하고 끌어당겨야지. 그냥 끌어당기면 다 부셔져 버리죠. 안 되죠. 거푸집을 체인블록 등으로 외벽과 완전히 분리합니다. 그리고 타워 크레인으로 양중한다. 양중은 뭐예요? 끌어올린다. 그렇게 붙으면 돼요. 이 양자가 인양에서 끌어올릴 양자예요. 중자는 무거울 중. 그래서 무거운 걸 끌어올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정답이 되겠죠. 타워 크레인으로 거푸집 폼을 고정하고 이동식 크레인으로 당겨서 외벽에서 분리한다. 해체도 안 된 걸 당겨버리면 다 부셔버리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체하는 것을 여기 그림으로 제가 그려놨습니다. 먼저 어떻게 합니까? 떼내야 돼요. 밖으로. 폼이 완전 고정해 그냥 당기면 다 끊어져 버린다. 이걸 떼내야 돼요. 먼저 체인블록 같은 걸로 해서 떼내고 그런 다음에 타워 커넥션에서 수직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확대해 가면서 글씨를 읽어보고 그림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해야 한다? 먼저 separate. 분리 먼저 해줘야 돼요. 거푸집을 완전히. 안 하고 이걸 자꾸 끌어당겨 버리면 다 부셔져 버리죠. 그래서 안 되고요. 반드시 분리하고 분리한 걸 확인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위로 들어 올립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푸집을 외벽과 분리해줘라. 그런 다음에 타워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라. 10번입니다. 달기 기구의 중량을 제외한 하중을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부터 찍으면 전격 하중입니다. 이걸 잘못하면 끝단 하중하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이 전격 하중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전격 하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되냐면은 졸렛 마땅히 그래야 되는 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제인으로 실제 무게 이게 아니에요. 실제 무게면 끝단이에요. 전격 하중은 규격화된 것에서 이거 뺀 거예요. 달기구, 훅, 뭐 이 권상장치 이런 거 빼고 나면 요 무게만 나오겠죠. 근데 이게 실제 무게가 아니라 실제로 들어올리는 화물의 중량 그랬는데 이 부분은 조금 고쳐야 돼요. 들어 올릴 수 있는 이렇게 돼야 돼요. 이래야 이것이 전격 하중이 되는 거예요. 이 전격이란 건 정해졌다 이 말입니다. 이게 대부분 규정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걸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요. 건설 안전에 관한 기준이라는 그 기준 96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시행령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타워 크레인의 전격 하중이란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크레인의 권상 하중에서 훅, 그래브, 버킷 등 달기 기구의 하중을 뺀 하중을 말한다. 이것을 가리켜서 전격 하중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권상 하중이란 이것이다. 주행이란 이것이다. 이걸 한번 일단 읽어보십시오. 여기서는 지금 문제풀이에서 지금 필요한 건 이겁니다. 전격 하중이 뭐냐? 그러니까 권상 하중에서 훅 빼고 그래브 빼고 버킷 등을 빼고 나면 순수 무게 나오잖아요. 그것을 말한다. 그래서 달기 기구의 중량을 제외한 하중을 무엇이라는가? 그러면 전격 하중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타워 크레인의 설치 방법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은 정답부터 찍으면요. 이거죠. 요 세 개는 아까 봤죠. 주행형, 상승형, 고정형이 있다. 이 부분도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규칙에 95조에 나와 있습니다. 타워 크레인의 종류는 다음 각과 같다. 그래가지고 고정식, 상승식, 주행식. 아까 이 레일 타고 다니는 거 봤죠? 이게 주행식이고 상승식은 건물 따라 올라가면서 벽체에다가 프레임 걸고 한 단씩 올라가는 거. 이게 상승식. 고정식은 아예 땅에다가 고정시켜놓고 한 거. 이것이 고정식이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고정식은 이렇게 여기다 고정시켜 가지고 이렇게 된 거. 그 다음에 상승식은 이 건물에다가 프레임 걸고 따라서 올라가면서 하는 거. 이게 상승형. 그 다음에 주행형은 여기다가 레일 달고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 올리는 거. 이것을 가리켜서 주행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닌 것은 선회형이 되겠습니다. 트레인의 구성품 중 타워 크레인에만 사용하는 것은 정답도 찍을게요. 캣헤드입니다. 요건 타워 크레인에만 있습니다. 나머지는요, 다른 크레인들에도 다 있는 구조부입니다. 캣헤드는 뭐냐? 타워 크레인을 사용하는 특수부품이다. 근데 새드를 여러 종류의 크레인에 사용하고 크레이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상 장치, 즉 권상 장치도 다 있습니다. 근데 오직 캣헤드는 무엇에만 있다? 타워 크레인에만 있습니다. 캣헤드가 뭔가를 보겠습니다. 여기가 운전실이면 운전실 바로 위쪽에 있는 거, 요게 캣헤드입니다. 캣헤드는 뭘 잡아줍니까? 요 지부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부를 인내해주는,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들은 뭐다? 이게 지금 그림이 좀 정확하지 않아요. 이 와이어가 이렇게 타고 오는 거, 이렇게 타고. 그래서 와이어를 받쳐주면서 그 각도를 정해주는 겁니다. 크레브는 아까 봤죠. 왔다 갔다 하면서. 인상장치는 이거 들어 올리는 거. 캣헤드는 여기 위에서 이렇게 지부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로프를 지지하여 메인 지부의 카운터 지부를 연결한다. 이건 타워 크레인에만 있다. 뭐가요? 캣헤드가. 요 그림도 확대해가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크레인의 종류. 타워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크롤러 크레인. 크롤러 크레인은 요게 이게 장갑차 바퀴예요. 그 다음에 오버헤드 크레인. 요거는 뭐예요? 천장에 달아서 이 공장 같은 데 쓰는 거. 그 다음에 캔트리 크레인, 지브 크레인, 브리지 크레인, 데리 크레인. 요거는 그림을 확대해 가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러한 그림들을 다 이렇게 제공을 했지만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읽어보면 다 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확대해 가면서 읽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새들과 크레브는 뭐냐? 새들은 여기를 받쳐주는 거, 그러면 각도 정해주는 거, 이게 새들이에요. 그리고 크레브는 이거예요. 이거 움직이면서 권상장치로서 움직이는 거. 이 부분도 한번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트레인의 구성품 중에서 타워 크레인에만 있는 것은 뭐다? 캣헤드다. 고양이 머리처럼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메인 지부와 카운터 지부의 연결바를 상호지탱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은 무엇이다? 조금 전에 봤죠? 캣헤드죠. 그래서 이 캣헤드에서 메인 지부, 그 다음에 연결바, 카운터 지부를 견인해 주는 거. 요게 캣헤드입니다. 그래서 메인 지부와 카운터 지부의 연결바 있죠. 연결바. 요거를 지탱해 주는 거, 요게 여기서 지탱해 주는 거, 요게 뭐다? 캣헤드다. 14번입니다. 어떤 물질의 비중량 또는 밀도를 물의 비중량 또는 밀도로 나누는 값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그렇죠. 비중이죠. 비중. 자, 비중이 무엇인가를 더 보겠습니다. 어떤 물질의 밀도 또는 비중량을 물의 밀도로 나눈 겁니다. 물의 비중은 1이죠. 철의 비중은 7.8입니다. 얼음은 0.9입니다. 그래서 비중이 1보다 크다 그러면 물에 가라앉는 겁니다. 비중이 1보다 적다 그러면 물에 뜨는 거예요. 그래서 비중이 1보다 크면 무거워서 물에 깔아앉는 것이고 비중이 1보다 적으면 얼음이 위로 뜨잖아요. 0.9이니까. 그래서 비중이라는 것을 이러한 각도에서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물질의 비중량 또는 물질의 비중량을 밀도를 물과 비교한다. 물로 나눈다. 물은 1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누는 거 그걸 가리켜서 비중이라고 한다.
저항이 15일 경우 100V의 전압을 가할 때 흐르는 전류는, 요거는 공식이 있죠. I는 R분의 V. 이 I가 뭡니까? 이 전압 암페어죠. R은 저항, V는 전압. 그래서 저항이 15입니다. I는 15분의 100V다. 그러면 나누면 100을 10으로 나누면 뭐가 돼요? 10A다. 정답은, 그러면 10A인데 정답은 어떤 걸 알아야 돼요? I는 R분의 V라는 걸 알아야겠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건 뭐예요? 양변에 R을 곱하면 IR은 V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I는 R분의 V. 그래서 저항값을 구할 때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꼭 잊지 마셔야 합니다. I는 R분의 V다. V는 전압이고 R은 저항이고 I는 전류, 암페어로 간다. 나누면 10A가 되겠습니다. 타워 크레인의 전동기 외함은 접지를 해야 하는데 사용 전압이 440V일 경우 접지 저항은 얼마인가? 400V를 기준으로 해서 400V를 넘느냐 넘지 않느냐로 하죠. 400V를 넘지 않는 것은 저전압인데 이때는 100옴 이하이면 됩니다. 그런데 고전압이 흐른다. 그러면 10옴 이하여야 합니다. 즉 전압이 높을수록 엄격한 접지를 필요로 합니다. 과전압이 흐를 때 땅속으로 흐르게 하기 위해서 접지를 쓰죠. 근데 땅에서 흐르는 저항이 너무 강하면 땅으로 전기를 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압일 경우, 즉 400V 이하일 경우는 100옴이면 되지만 고전압 400V를 초과하게 되면 10옴을 넘으면 안 됩니다. 뭐가요? 땅의 저항치가 접지 저항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15옴을 넘으면 안 됩니다. 정답은 1번 15옴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유압 탱크에서 오일을 흡입해서 유압 밸브로 이송하는 기기는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정답부터 찍으면 유압 펌프죠. 왜 유압 펌프인지를 회로도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오일 탱크입니다. 오일 탱크에서 여기서 지금 이제 모터가 돌리죠. 전기 모터가. 그러면 뭐가 돕니까? 여기서 임펠러가 도는 거예요. 이게 유압 펌프입니다. 유압 펌프가 이 오일을 빨아들여 가지고 이쪽으로 토출을 하죠. 그럼 여기 유압 밸브가 있습니다. 유압 밸브에서 넘어가면 뭐가 돼요? 액추에이터로 이게 이제 실린더, 피스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일을 하게 되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묻고 있는 건 유압 탱크에서 다시 봅니다. 유압 탱크에서 오일을 흡입하죠. 오일을 흡입해서 유압 밸브, 여기 유압 밸브예요. 액추에이터 앞에 있는 거. 여기까지 이송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그랬으니까 이거죠. 그게 뭡니까? 유압 펌프입니다. 정답은 유압 펌프가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유압 펌프에 분류해서 회전 펌프가 아닌 것은, 그러면 플런저 펌프입니다. 플런저 펌프는 뭡니까? 실린더입니다. 실린더. 그리고 기어 펌프, 스크루 펌프, 베인 펌프는 전부 다 회전 펌프입니다.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이 플런저 펌프는 뭐냐면 여기가 이 사각판이라는 게 있어요. 사각판이 돌면서 이것을 눌러주는 거예요. 뭐를? 피스톤을. 그래서 이 피스톤의 힘으로 펌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어 펌프는 여기 돌아가죠. 스크루 펌프도 이렇게 돌아가고 회전형입니다. 베인 펌프도 여기에 날개가 있어요. 돌아가면 날개가 펼쳐지면서 도는 겁니다. 그래서 기어, 스크루, 베인 펌프는 뭐예요? 회전 펌프입니다. 이게 도는 거죠. 이렇게 도는 거. 그런데 베인 펌프는 물론 사각판은 돌아줍니다. 경사각판은. 그런데 실제로 일을 하는 것은 이 피스톤 펌프예요. 이렇게 들락날락 하면서 오일을 뿜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압 펌프 분리해서 회전 펌프가 아닌 것은 그러면 플런저 펌프가 되겠습니다. 와이어 로프에서 소선을 꼬아 합친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정답부터 찍으면 스트랜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림을 보면서 한번 보면, 자, 소선, 작은 선이죠. 이걸 꼬면 스트랜드가 됩니다. 이렇게. 이 스트랜드를 가운데 싱을 받고 다시 여러 겹으로 돌리면 뭐가 됩니까? 그것은 바로 와이어 로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선이 모여서 스트랜드를 이루고 스트랜드를 이 가운데 강선을 중심으로 감으면 뭐가 돼요? 와이어 로프가 되는 겁니다. 이 그림은
펼쳐놓고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와이어로폰에서 소순을 꼬아서 합친 것은 스트랜드고, 스트랜드를 여러 겹을 돌려서 만든 것이 뭐다? 와이어로프다. 20번입니다. 수평 클램프로 안전하게 수평 상태를 운반하기 곤란한 것은, 정답부터 찍으면 철근입니다. 그림으로 설명을 드려드릴게요. 이 클램프로 찍으려면 이렇게 단일 물체라 해야 돼요. 단일 물체. 근데 이렇게 조각조각 난 이 철근을 가지고 클램프로 찍기가 어려워요. 물론 이것을 이제 어떤 다발로 묶는 어떤 과정을 거친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L자형, H형, T형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클램프로 쉽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달달한 철근으로 된 거, 이거 자체로서는 클램프로 찍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도 어떻게 들어 올리는지 클램프로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수평 클램프로 안전하게 수평 상태로 운반하기 곤란한 것은, 이런 것은 단일 물체로 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철근은 너무 자라서 그 자체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철근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